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2017년 2월 20일 수요일 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모든 살아있는 것은 호흡을 하지요. 호흡은 작은 파동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잘 읽으면 우주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느낀 우주의 기운은 봄입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장 생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가 언제일 것 같냐고요. 당연히 겨울이지요. 모든 것이 얼어붙고 차디찬 대지 위에 황량한 바람과 눈보라가 치지만 몇 센티미터 땅 속에는 그래도 새로운 생명을 피우기 위해 호흡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추울 때 가장 희망적이라는 역설적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오면 우리 세상도 좀 더 따뜻해지고 밝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네, 오늘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우리 국회 법사위 간사 맡고 계시죠.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직접 연결해서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 사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최근에 이 변론 기일을 24일에서 27일로 연장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 의견들 여쭤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미리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 말레이시아 경찰이 김정남 피살 사건 관련해서 수사 결과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도 덧붙여서 전문가 연결해서 사건의 쟁점 그리고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3부와 4부 19대 대선 미리 보기 시간에는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을 분석하고 역선택 논란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기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 그리고 헌재의 변론 기일 연기, 그리고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 기각,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특검법 개정안 처리하느냐 마느냐 이야기도 지금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고요. 국회 탄핵 소추위원이자 국회 법사위 간사 맡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네, 바쁘게 다니고 있습니다. 예. 먼저 여쭤봐야 될 거는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글쎄요, 이번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서 네. 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분들이 세 분 계신데요. 네. 조희연, 지난번 1차 이재용 부회장 기각을 했던 조희연 부장판사는 이제 영장 전담에서 형사 합의부장으로 이제 전보가 됐고요. 예. 새로 이제 오민석 부장판사가 들어왔는데, 예. 대체 이번 특검 수사 관련해서 원래는 영장의 범죄 사실에 대한 혐의 입증을 소명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본 재판 때 필요한 입증보다는 좀 약한 개념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 좀 보면 좀 엄격하게 입증을 요구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측면에서 일단 영장 기각에 대해서 유감을 좀 말씀드리고요. 예. 또 하나는 아마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 특검의 수사가 시간에 아마 쫓기다 보니까. 예. 충실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도 갖고 있습니다. 네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이제 특검이 너무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급하게 영장을 신청하면서 제대로 어떤 소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라든지 관련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예.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조금 더 세밀한 어떤 소명보다는 조금 더 강한 단계의 어떤 범죄 사실 입증 자료를 오민석 판사가 요구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오민석 판사의 어떤 판사적 입장에서의 내린 판단을 가지고 이분에 대한 어떤 성향이라든지 인품을 논하는 것은 조금 정서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사법부의 독립, 판사의 독립을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거는 판사는
그 여러 가지 뭐 권력기관을 포함해서 또 네. 법원 내에 네. 상급 인사들, 네. 고위법관들의 어떤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네. 외압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해서 심판한다. 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데요. 네. 다만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있습니다. 여론이 아무리 네. 뭘 해더라도 판사는 그렇죠. 그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 심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국민 여론이 판사의 어떤 결정과 판결에 대해서 네. 시시비비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그냥 이해를 하면 좋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판사님들이 거기에 뭐 영향을 받거나 그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건 또 다른 문제죠. 네네. 우리 박범계 의원도 판사 출신이라서 제가 예, 한번 그렇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은 뭐 저기 검찰 출신이고요. 이 검찰 출신과 지금 이 판사, 이 사법부 간의 어떤 약간 뭐 법적인 해석 부분의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건데 뭐 그거는 너무 세세한 거라서 저희들이 다루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방패는 이 뚫지 못하는 정말 난공불락의 그런 방패일까요? 왜 이렇게 우병우 수석은 힘듭니까? 일단 그 수사 뭐 영장 청구된 범죄 사실의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보안이 적은 것 같아서요. 네. 근데 여러 혐의들이 있는데 네. 과연 이번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거기에 열거한 그 범죄 사실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으나 예. 워낙 많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김기춘 실장은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명확한 혐의 사실이 있고 입증이 딱 됐죠. 예, 예. 근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워낙 개인 비리 포함해서 혐의가 많은데 네. 이번에 아마 특검이 굉장히 강조해서 본 부분은 네. 특별감찰관법 위반, 즉 네.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찍어낸 거, 예. 내사 방해한 거 이런 것을 하나의 히든카드로 낸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에 대한 법리 구성에 있어서 또는 소명에 있어서 예. 영장전담 판사를 설득하지 못했다. 왜 그래서 방패를 뚫지 못했느냐? 네. 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혐의의 본질은 예. 국정농단의 은폐 비호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수사하려면 정윤회 문건 수사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예. 그렇게 되면 현재 우병우 사단, 검찰 내 현존하는 우병우 사단에 대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수사까지도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수사가 아마 없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있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돕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있었던 국정농단을 은폐하고 비호했던 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인데 이 사건을 제대로 보려 그러면 정윤회 문건 사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검찰 전 범위에 관한 어떤 검찰 조직 내의 어떤 조사가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또 상당히 이 기간적으로 부족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특검을 연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8일 날 종료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특검 연장의 필요성이 우병우 그 전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는 물론이고 네. SK, 롯데, 부영, CJ 이런 등등의 그 뇌물 수사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 예. 부분 진척이 됐는데 예. 수사를 채 만료하지 못하고 끝낼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 비선 의료농단 있지 않습니까? 네네. 김영재 원장의 황영채. 실제로 네. 박근혜 대통령 그 미용 시술을 했다는 그 지금 보도도 나왔는데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연장이 반드시 돼야 되는데 황교안 대행이 연장을 쉽게 해줄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황근행 대행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왜 이거 황근행 대행은 검찰 출신이시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이렇게 침묵만 하고 계실까요? 뭐 말씀이 좀 있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외면 오늘 저희들이 우원식 의원님 포함해서 네.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정부종합청사로 황교안 대행을 만나기 위해서 방문했는데 네. 자리를 뜨고 없었습니다. 아. 어제 예고하고 방문했는데요. 네. 뜻이 철저히 외면 무응답인데 왜 네. 무응답을 하느냐? 예. 어떤 답을 내놓으면 그것이 일종의 처분이 됩니다. 예. 행정법상에 그렇군요. 처분이 되면 그거를 특검 쪽이나 네. 또 국회 쪽 이해관계자가 쟁송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예, 예. 그래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또 법적인 해석 부분이 있군요. 예. 그러면 내일 본회의에서 정세균 의장이 이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직권상정 요건은 아시다시피 네. 전시와 같은 뭐든 사변 같은 게 그럼요. 있고 예. 국가 비상사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과연 이것을 비상사태 아닙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볼 수 있느냐?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왜 그런가 하니 이것이 연장이 되지 않으면 이 촛불 민심이 네. 굉장히 거세질 그러니까요. 것이고 예.
그 국민적 원성이 대단할 겁니다. 예. 이 국정농단을 올바르게 수사하는 것만큼 지금 비상사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그런데 다만 정세균 국회의장님의 부담은 뭐 이해됩니다, 충분히. 네. 그런 면을 뭐 충분히 고려합니다만 의장님께서도 굉장히 요모조모로 네. 어떻게 돌파구가 없는가 찾아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이 촛불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여의도로 향할 것이고 여의도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촛불이 횃불로 밝힐 것이고 그다음에 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화염병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듣고 보니까 이게 사태가 자칫 잘못하면 비상사태에도 뭐 보수와 진보 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으면 네. 민심의 상당 부분이 저는 해소되는 과정으로 그렇죠. 가고 예. 그 탄핵 결정이 오늘 뭐 박근혜 대통령 측이 완전히 거의 지금 뭐 참 상식 이하의 행동들을 했거든요. 멘붕 상태죠. 예. 예. 그래서 그 탄핵 결정이 사실 이제 오늘 27일 날 네. 변론 종결하고 다음에 3월 13일 이전 선고가 거의 확실해졌는데 예. 그렇다면은 민심이 어느 정도 국정 안정이라는 측면으로 예. 봉합되는 국면에서 우병우 기각이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야말로 국가 비상사태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범계 의원에게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뭐 네네. 탄핵 사건은 탄핵 특검대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또 특검은 특검대로 나오고 있다면 이런 것은 박범계 의원 같은 분들, 법리에 밝으신 분들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해결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저번 4월달 총선에서 지난해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역사적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은 대권 주자분들이 특히 뭐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 한 분이 계시고 또 다른 추격자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뭐 설화 사건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불안정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트랙으로 가야 되는 시점에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숙권할 수 있는 능력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런 염려와 지적 때문에요. 네. 오늘 뭐 어제부터 황교안 대행 그 연장 승인을 요청하는 로텐다홀, 국회 로텐다홀 예. 농성도 시작했고 오늘 황교안 대행 집무실도 방문을 했는데요. 네. 이것 말고도 어찌됐든 특검 연장을 위한 각도의 모색을 네.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뭐 날선 비판은 수용하고요. 네네. 3월 초 선고 가능할까요? 탄핵 결과 어떻게 네. 예상하십니까? 오늘 뭐 제가 예측한 대로 네. 24일 변론 종결이 좀 늦춰져서 27일로 오늘 고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24일로 변론 종결을 잡았는데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예. 뭐 대통령 특히 본인 출석 카드를 여전히 그 카드로서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헌재가 그걸 고려해서 27일로 그렇군요. 연기해서 예. 변론 종결을 잡았습니다. 예, 이 얘기는 3월 13일 당일날 선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정미 재판소 소장이 현재 소장이 이 퇴임하시기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8명의 헌법재판관이 계시는 가운데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거니까 6명을 만족시키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느 쪽으로 지금 가기 위한 것인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 근데 만에 하나 탄핵이 진짜 만에 하나 기각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헌법에 주권자는 국민으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국민은 헌법 재정 권력자라고도 합니다. 예. 그 헌법을 만들 권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탄핵을 소추하고 그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있고 그 심판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결정이 있으면 국회는 당사자인 소추 당사자인 국회나 대통령 측은 그 결정을 승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사자들은. 그러나 국민 헌법 재정 권력자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승복 여부는 국회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대세는 뭐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쪽에서는 두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진 사퇴, 그러니까 하야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카드가 슬며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또 하나는 이 사법적 해법보다도 좀 후유증이 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서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잘못하면은 하야하자마자 바로 수갑을 차고 국민들 앞에 나서야 되는 모습을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건 불행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 원만한 해결이라는 것은 매우 그것은 이례적이고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 보고요. 네. 왜냐하면 국정농단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저는 헌재에 의해서 정면으로 이것이 헌법 위반, 중대한 네.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지적이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네. 대통령 측에서 탄핵 결정 전에 사임 카드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건 전적으로 대통령 측의 문제고요. 네. 그 전에 만약에 하야를 한다면 네. 그 하야도 가능하고, 네. 다만 이런 경우에 헌재가 각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네. 탄핵 사유를 판단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네. 저는 탄핵 사유를 후세를 위해서라도 탄핵 사유 판단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혹시? 그렇기 때문에 오늘 27일로 예. 변론 종결일을 연기를 그렇죠. 했는데요. 예. 그 전까지는 밝혀야 됩니다. 예. 즉 헌재 입장에서는 27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네. 더 이상은 없다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예. 저는 대통령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헌법재판관들과 국회 측 변호사들에 의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럼 저도 27일로 연기하는 측면이 아마 대통령께서 아마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나온다고 하고 예. 재판관들 또 국회 측 소추 대리인들의 신문에 대해서는 네. 철저하게 무응답으로 네.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뭐 상당히 다급하게 돌아가는 사정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고 또 자주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안전해야 하는 곳은 어딜까요? 글쎄요. 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작업이든 일을 하는 분이라면 특히 발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발이 안전하면 마음까지 든든해지니까요. 지벤 안전화. 와, 스타일까지 좋은데요?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지벤 안전화. 포토라인이 아닙니다. 포토존 탈취장치. 19년 오직 한 길. 포토존 탈취장치 명품만을 고집해온 센텍. 대표이사 권용석입니다. 하수관 악취, 공장 유해 악취, 이제 포토존에 맡겨주세요. 대표이사가 보증합니다. 센텍. 센데 1544-8785.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